부의 근본, 다산 정약용이 말하는 인생 경영의 두 기동. 인생의 가을, 길을 잃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우리 인생의 계절은 뜨거운 여름을 지나 결실과 성찰의 계절인 가을, 5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늘어난 주름보다 깊어진 고민이 먼저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남은 인생은 또 어떤 모습으로 채워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노후 준비는 충분한지, 갑작스러운 변화에 내 삶이 흔들리지는 않을지 하는 경제적 결핍에 대한 공포 말입니다. 200년 전 조선의 천재학자로 불리던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절망의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던 관직에서 물러나 전라도 강진이라는 낯설고 차가운 유배지로 쫓겨났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고독과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남겨진 그 척박한 땅에서 다산은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세상을 원망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경영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길어올린 지혜, 인생의 후반전을 당당하게 만드는 부의 근본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든든한 뿌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몸의 노동을 넘어 깨어있는 정신으로 나를 혁명하라.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아들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강조한 글자는 바로 부지런할 근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큰 이익은 정직이며 부의 기틀을 닦는 것은 오직 부지런함 뿐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아침에 할 일을 저녁으로 미루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5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부지런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몸을 바삐 움직여 돈을 버는 고된 노동만을 뜻할까요? 아닙니다. 다산이 말한 근의 진정한 정수는 바로 정신에 깨어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이라는 달콤한 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경계했던 정신의 게으름입니다. 진정한 부지런함은 어제의 지식에 안주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상식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죠.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책 한 권을 더 읽고 세상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며 내 삶의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지적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새벽에 일어나 의복을 정제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남들이 버린 파지 조각에도 글을 쓰며 자신의 학문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공부로 경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쥔 것이 작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정신에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단 30분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다산이 말한 부지런함의 시작이며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근, 검, 욕망의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본질의 풍요를 경영하라. 부지런함으로 기틀을 긋갔다면 그 성과를 지키고 완성하는 것은 바로 검소할 검자에 있습니다. 다산은 강조했습니다. 검소함으로 집안을 다스려라. 이 두 글자는 하늘이 내린 보물이다. 평생 써도 다함 없을 것이니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다. 우리는 검소함을 종종 궁색하게 아끼는 것 혹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산이 말한 검소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삶의 군더더기를 과감히 덜어내고 본질에만 집중하는 고도의 경영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의식하며 살아왔습니까? 체면을 차리기 위해 거절하지 못한 불필요한 모임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무리해서 지출했던 비용들, 집안 구석구석 쌓여있는 욕망의 흔적들,
다산은 말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을 버려야 진정한 내 삶이 보인다고 말이죠. 검소함은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타인의 평가로부터 다시 찾아오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과감히 가지치게 하십시오. 그 비워진 자리에 나를 돌보는 시간과 내면을 채우는 지혜를 채워 넣으십시오. 겉모습이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부자보다 내면이 단단하여 세상의 풍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거친 밥상과 낡은 옷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제된 삶 속에서 500권의 저술이라는 기적 같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는 과감히 덜어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노후의 진정한 평안과 풍요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낀 정성과 시간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스스로를 경영하는 자, 결코 늙지 않는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절망의 공간을 자신만의 거대한 대학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격이 달라짐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저물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순수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 내가 주인인 삶을 경영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산이 남긴 두 글자, 근과 검을 오늘부터 여러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 보십시오. 부지런히 내 정신을 깨워 세상을 배우고 지혜롭게 내 삶을 절제하여 본질을 지켜나가십시오.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운 원칙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갈 때 여러분의 미소는 그 누구보다 빛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기품 있는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다산 가족 경영 지혜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